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최근에 코오롱 티슈진에 수급이 대거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이오 제약의 대상 섹터로 지속적으로 흘러가면서 이제는 가까운 실적, 가까운 미래의 실적이 아니라 먼 미래의 실적까지 볼 수 있는 룸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까지 대장주의 면모를 보였었던 지금 당장의 실적이 나는 것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면 가까운 미래의 실적이 날 것들,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그리고 먼 미래의 실적이 날 수 있는 것들, 그로 인해서 업사이드가 굉장히 큰 기업들, 코오롱 티슈진 이런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제가 10월 10일에 약 한 3, 4일 전에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리가켄바이오 다음 대장은 이놈입니다. 미국 임상 3상 끝 수십조 규모 장악 초읽기 골관절염 유일치료제 코오롱 티슈진 인보사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14,930원에서 10월 11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날 말씀드린 거예요. 이날 말씀드리자마자 그 다음날에 약 11%가량의 주가의 급등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갑작스러운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는 관심을 거둬야 되느냐, 그러니까 투자자로서 이제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느냐, 투자 기회가 날아가느냐 이렇게 좀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코오롱 티슈는 기회를 엿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사이드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왜 이제는 바이오 제약 섹터 내에서 지금 당장은 돈을 벌 수 없지만 미래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 그로 인해서 업사이드가 굉장히 클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어제 토요일이죠. 이제 오늘이 10월 13일 일요일입니다. 토요일에 필승 사단 멤버 모임이 있었습니다. 네, 한 달에 2번 정도 모임을 가지고 있죠. 보시면 그 당시에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이 이거 좀 선물을 좀 주셨어요. 제가 증류주, 네, 위스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국내 전통 증류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잘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받았기 때문에 아직 먹어보진 못했어요. 어제 모임을 하면서 반주를 좀 곁들였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주말이나 뭐 그쯤에 한번 먹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리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럼 왜 코오롱 티슈진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왜 이번 바이오 제약 사이클에서 이제는 지금 당장 가까운 미래에는 실적을 낼 수 없지만 먼 미래에 어마무시한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대장주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 들어서 혹은 그 전부터 꾸준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 있죠.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리가켄바이도 그렇고 알테오젠 역시나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250%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매수했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진입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린 코오롱 티슈진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바이오 제약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그뿐만이 아니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바이오 제약에 대한 비중이 가장 커요. 그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역시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 멤버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매수 매도 할 때마다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 매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왜 이제 바이오 제약 섹터가 대장주가 되었는데, 그 대장주가 되는 와중에, 주도 섹터가 되는 와중에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경우 지금 당장 실적을 못 내더라도 먼 미래에 어마무시한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의 수급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건 뭐 다 똑같아요. 가장 가까운 미래의 버블 섹터, 버블주로서 역할을 했던 섹터가 있었죠. 바로 2차 전지입니다. 한국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지금 당장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의 뭐 에코프라던가 그 당시에 LG화학 이런 기업들의 수급이 올렸었어요. 그러다가 2차전지가 이제 버블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주도 섹터로의 역할이 꽤나 길게 진행이 되면서 먼 미래에 그 당시에 2030년대 이후까지의 실적을 끌어오면서 밸류에이션이 정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무지막지한 밸류에이션이 정해져서 PER 뭐 200, 300, 150 이런 식의 PER까지 정해지면서 미래에는 이 정도의 실적을 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시가총액이 결코 비싼 게 아니라는 내러티브, 심리가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이게 다 똑같아요. 제가 2차전지만 말씀드리지만 다 똑같습니다. 그 주도 섹터 같은 경우는 이 흐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급의 유입이 커지면 커질수록 먼 미래의 실적까지 땡겨오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에 따라서 바이오 제약이야말로 먼 미래 실적을 땡겨왔을 때 업사이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임상 단계에서는 매출액이 빵원에 불과하지만 임상에 성공을 하고 상용화가 됐을 때에는 극적인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거대하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골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임상 투약까지 완료를 마쳤고 이제는 결과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코오롱 티슈준의 기대감에 낄 수 있는 확률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이 75세 이상까지 살 경우에는 90%의 확률로 골관절염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거의 10명 중에 8명 이상, 8명, 9명 정도는 무릎 관절염이나 이런 관절염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까지 관절염 치료제는 전무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단 하나의 치료제도 없어요. 현재 임상에서 투약 완료까지 진행된 제약사는 코오롱 티슈진이 글로벌에서 단 하나입니다. 심지어 경쟁 약품 중 혹은 임상을 진행하는 약품 중에서 치료제 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약품은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무이하게 현재로서는 코오롱 티슈진이 이 어마어마한 시장, 수십조 원에 달하는 시장을 정밀 타겟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미 올해 하반기에 임상이 끝났죠. 투약을 완료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내후년 상반기까지 1년 반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지켜보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진통 효과만 있는지, 진통 효과와 더불어서 치료 효과까지 있는지를 보면서 근본적인 치료제 혹은 진통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 세계적인 최초의 치료제가 앞으로 2년 내에 발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임상 이상 데이터는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나라는 임상 3상까지 이미 통과가 된 약품입니다. 임상 3상까지 통과를 됐다가 이게 알고 보니까 연골 유래세포인 줄 알았는데 신장 유래세포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한국에서는 판매 중지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코오롱 티슈진은 미국의 FDA 쪽에서도 임상에 중지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A세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B세포였던 거예요. 이에 따라서 각가지 안정성 검사, 부작용 검사 이런 것들 진행했어야 되기 때문에 FDA에서 2년 동안 내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문제 없다라고 판별이 되면서 임상 3상이 다시금 진행되는 게 현재까지의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임상 환자 수만 무려 1066명입니다. 1066명이 참여한 대규모 임상이죠. 보통 임상 환자 수가 500명만 되더라도 대규모다 이렇게 말하는데 1066명이에요. 임상 환자를 하겠다. 자처하고자 나선 환자들만 6,800명이에요.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관절염에 대한 효과, 관절염에 대한 치료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거대하다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그 전에 해왔던 화이자라던가 일렐리가 다 실패했어요.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하다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스플라이스라고 해서 이제 꽤나 이 관절염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분석을 하셨던 분들은 다들 알고 있었던 기업인데 이 기업도 최근에 실패를 했어요.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코오롱 티슈진 외에 전무하다는 것이고 치료제는 아예 없어요. 진통제라고 해봤자 소염제라던가 스테로이드라던가 이 정도 히알루론산 이 정도가 있는데 소염제는 말 그대로 소염제예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단기적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약을 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진통제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관절염의 단계가 보통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는 흔히들 말하는 그런 소염제 먹고 진통제 먹고 견딜 수 있는 정도라면 2단계부터는 소염제, 진통제로는 안 되는 차원이 다른 정도의 통증과 그리고 문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2단계, 3단계가 이제 코오롱 티슈진 인보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정말 타겟팅이라는 것이고 4단계는 수술을 해야 되는 단계예요. 따라서 4단계는 수술을 하고 1단계 소염제로서 매일 어느 정도는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인데 2단계, 3단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테로이드는 부작용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히알루론산은 효과가 아예 없다라고 미국에서 발표가 났어요. 이에 따라서 국내 식약처 같은 경우도 히알루론산 무력 진통제 같은 경우 대한민국 콘주란이 유명하죠. 콘주란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만 그런 보험을 처리해 줄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보험 처리 안 된다고 못 박았어요. 그 전까지는 몇 번을 투여받든 보험 처리가 됐었는데 이제 보험 처리에서 빠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진통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치료제도 현재로서 전무하고 치료제는 당연히 없고요. 근데 코오롱 티슈진이 현재 진통제는 물론이고 치료제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게끔 타겟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 기간을 2년 동안 지켜보는 것입니다. 원래 기존에서는 1년이었어요. 1년. 보통 1년을 지켜봤었는데 이 1년을 지켜봤을 때는 진통 효과는 나타날 수 있어요. 진통 효과는 검증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냥 치료 효과가 검증이 좀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1년 동안은 연골에 대한 재생 혹은 연골이 파괴되는 염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그런 지연 이런 것들을 보기가 상당히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오롱 티슈진은 2년으로 타겟을 잡았던 것이고 2년이면 충분히 연골에 대한 재생을 밝혀낼 수 있고 혹은 연골 염증, 연골 태화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2년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미 임상 이상 데이터 때에도
환자 수가 100여 명밖에 안 됐었고 데이터 기간이 1년이 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P밸류가 0.07에 도달했었기 때문에 0.05와 0.07은 간발의 차죠. 만약 임상상에서 이런 환자 수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점, 10배가량 많아졌다는 점, 그리고 이런 투약 효과를 볼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봤을 때에도 만약에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맡는다고 한다면 미국에서만 6조 이상의 시장을 타겟할 수 있어요. 독점적인 치료제로 6조 이상의 시장을 타겟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수십조 이상의 그런 시장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통 효과만 내더라도 현재로서 진통 효과를 낼 수 있는 약품들도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진통제로 효과만 내더라도 4조 원 정도, 미국에서만 4조 원 정도의 시장을 타겟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보시면 시가총액은 최근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3조 원 수준, 그런데 진통제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4조 원 정도의 타겟을 미국에서만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 지금 정도의 주가는 꽤나 관심을 가질 만한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진통 효과는 이미 임상 3상에 통과가 됐어요. 한국에서 통과가 된 이력이 있고 미국 이상 데이터도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진통제로서의 통과는 거의 가능성이 다른 이제 임상보다는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치료제로서의 역할도 결국엔 통과가 될 경우는 이건 대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통과가 안 되더라도 진통 효과만 보이더라도 임상에는 통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진통 효과만 내도 임상은 통과가 돼요. 한국에서도 진통 효과만 내도 통과가 됐었고 미국 FDA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코로나 치료제는 욕심을 부려 치료제로서의 역할도 하고 싶기 때문에 2년 정도까지 늘렸고 임상 환자 수도 훨씬 더 늘린 것입니다. 이 가운데 비용이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코오롱이라는 그런 든든한 디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식의 지원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실제로 코오롱이 대주주들이 있으면서 지분율이 무려 67%예요. 바이오 제약이 심지어 매출이 안 나는 바이오 제약이 지분율이 이렇게 높은 경우는 없어요. 이거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대주주 입장에서 코오롱 입장에서 코오롱 티슈진이 대박이 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이 정도의 확신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지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코오롱에는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왜 기술 조치 안 하지? 왜 에로가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술 조출, 에로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기술 조출만 하고 로열티를 받고 그리고 계약금을 받음으로써 다음 임상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인데 코오롱 티슈는 이미 코오롱에는 뒷배가 있기 때문에 굳이 기술 조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로는 대한민국의 임상 문화, 바이오제약의 문화가 대표조차도 자신의 약품에 확신이 없어요.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최대한 띄어서 유상증자 받아버리고 전화세 받아버리고 그 돈으로 본인이 회사에 고금리로 빌려준 돈을 이제 유상증자 받은 돈으로 갚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시기, 안 좋은 그런 상당히 안 좋은 선례가 굉장히 많죠. 한국 바이오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에 반해서 콩티주는 기술 수출도 안 하고요. 판매 위주, 그러니까 판매 정도만 협약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모두 다 코오롱 티슈진 할 테니까 판매, 유통망 정도 너네가 깔아줘라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화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제약사 같은 경우는 대표조차도 본인들의 약에 확신이 없고 불신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기술출을 2,300억 받고 넘겨버리는 것이고 다만 코오롱 티슈진은 본인이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3상 단계 거의 끝날 때 즈음에 유통 정도의 협약만 맺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글로벌 제약사만 보더라도 기술 수출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본인들이 끝까지 끌고 가서 끝까지 유통망 정도만 협약을 한다거나 다른 이제 다국적 회사 한다거나 이 정도이지 본인이 이 약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약에 대한 그런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강하다면 끝까지 끌고 가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한국 바이오 제약만 유독 그런 좀 안 좋은 선례가 굉장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임상까지 끌고 간 기업들의 경우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높아요. 기술 수출해서 몇백억 받고 몇천억 받고 넘긴 것보다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더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꽤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딱히 노이즈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다면 여전히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 코오롱 티슈진은 무릎 골관절을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 다음에 고관절이고요. 고관절 이미 임상 이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척추라던가 뭐 류마티스 이런 것들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미 무릎이라는 시장만으로만 전 세계 수십조 원, 미국에서만 6조 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을 본다면 꽤나 좀 괄목할 만한
적절한 성장세가 앞으로 1년 반 정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대감이 끼는 것만으로도 먼 미래 실적을 끌고 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시기가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때 정확히 이날 분석해드리는 것보다 하루 만에 7%가 급등했지만 저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 모든 매수매도 내역은 실시간으로 멤버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코너 추진으로 매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싶고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좋은맘 기쁨당 멤버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